자, LG전자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실적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실적 부분이 긍정적이지 못했다라는 기준, 그 기준의 해석을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사실상 매출액이 뭐 창사 일의 사상 최대치를 이번에 또 달성을 했어요. 얼마? 80조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는 어마어마해요. 80조가 팔렸다. 제품이. 브랜드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그게 이제 대부분이 또 백색가전이란 말이에요. 백색가전에 뭐 아시다시피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음? 보시면은 영업이익률 자체가 4%대. 만약에 사실 저 매출의 영업이익률만 조금 나와주게 되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 백색과전의 영업 마진율은 뭐 전체가 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기존에는 이제 핸드셋 사업 부분을, 그리고 지금은 전장 사업 부분을. 근데 전장 사업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뭐 테슬라 폭등 나오고 2차 전지 시장 관심 집중되고 그 이전부터 2017년도에도 이미 오스트리아 업체를 1조 원을 주고 인수할 정도의 그룹 차원에서 전장 사업을 굉장히 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사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장 사업 부분의 성장성이 일정 범위 확인이 됐다. 그 내용과 함께 주가는 오히려 탄력을 받았어요. 실적 부분은 어차피 영업이익이라는 부분이 특히 이제 판관비, 판매 관리 부분에 대한 뭐 마케팅을 좀 더 많이 했다라든가 이런 비용에 따라서 어, 조금 많이 바뀔 수 있죠. 영업이익률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래 전장 부분이 이제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LG전자의 흐름이 전체적인 LG 그룹주들의 방향성까지도 논할 수 있는 범위가 돼버려요.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펀더멘탈 상으로는 뭐 고평가는 아닙니다. 고평가는 뭐 절대 고평가로 볼 수는 없잖아요. PER 10배 수준의 PBR 1.03배면 아무리 백색 가전이라고 해도 고평가 상태로 논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이고 그렇다고 저평가냐라고 하기에는 참 영업 마진율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급 논리에 의해서 수급을 들여다놓고 보는 그런 종목으로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위치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게 수급 범위가 지난 이제 하반기 기준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수급이 형성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앞에 고점 라인을 당연히 저 10만 5천 원의 기준을 꼬리로도 보지만 이렇게 몸통으로도 설정을 해서 놓고 보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감기가 이게 힘들어요. 하여간에. 그리고 갭에 대한 부분이 형성이 됐어요. 굉장한 겁니다. 이 갭의 크기가 주봉상의 첫 거래일에 오늘 갭 상승의 크기가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종가 기준이 98,100원, 98,100원 정도 수준이 되고 그 종가 대비해서 갭 상승이 1.94예요. 평상시 보기 힘든. 거래도 월등하게 터져줄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눌려진 폭의 기준이 되는데 굉장합니다. 지금 수급 논리로만 따진다면 이미 10만 5천 원 넘기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매수자인이 이제 두 차례 나갔는데 개장 초에 흥분된 마음에 매수 강도를 좀 높게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훅 밀렸죠. 훅 밀린 그 기준에서 추가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의 수급 논리 이 기준에서의 흐름은 당연히 요 왼쪽 라인 뭐 이 오른쪽으로 뺄까요? 요 수급 범위의 기준 저 기준의 고점 10만 5천 원 넘기고도 그 위에 있어야 되는 게 옳다라는 거죠. 평상시에 LG전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IT 전체에 대해서 무겁다 또 못 간다 그리고 얘네들이 우리의 그 손실을 다 끄집어낸다 그런 그 선입견이 굉장히
많은데 요번에 시장 대비해서는 월등히 강한 흐름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시장 고점 수준까지 지수가 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혼자 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나 혼자 강세를 띈다라는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나 혼자 강세를 띈다라는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아예 뭐 지수도 상관없고 나 혼자 가겠다. 뭐 시가총액도 제한적이었고 이제 뭐 1조 6천억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극대형주의 경우는 시장 지수하고도 비슷한 논리의 흐름이 형성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기준은 저고점 시장의 지수가 형성됐던 저고점이 시장의 지수 고점으로 형성됐던 그러니까 이 시장의 지수 고점은 2,530 정도가 돼요. 즉 한 80포인트 정도? 그리고 한 3%대 시장이 3%대 올라올 때에 LG전자가 3%대만 올라와도 저고점을 넘긴다는 거예요. 응? 수치상으로 3%대 뭐 4%대 올라오면. 근데 누적 수급으로 놓고 봤을 때는 더더욱 그러니까 윤정두가 설명하는 거 다 들을 필요도 없이 외국인과 기관들 메이저들의 수급 논리가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매우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매우. 그래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이제 2월 다가오는 2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해서 캔들 교육을 이다운 연구님이 해주실 거예요. 캔들 교육을. 엊그저께도 보니까 이제 그런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채팅방에서 4대 천왕 캔들이 뜨고 그 캔들의 기준에서 뭐 설정 범위가 제대로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편입 설정 범위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누군가가 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추세 추이 범위 기준점에서 지금의 기준은 요 자락만 넘기면 돼요. 사실은 지금의 기준에서는 주봉의 기준이 되는데 주간 단위에 300만 주, 일간 단위에 100만 주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빵 터져주면서 주간 단위에 300만 주 이상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의 뭐 500만 주 이런 그 범위의 거래가 터져야 되겠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러한 거래량이 더 터져주게 된다면 당연하게 이 고점 넘기는 거예요. 굳이 뭐 그 다음 범위의 흐름까지 놓고 볼 이유도 없고 거래만 수반된다면. 근데 오늘 거래가 어때요? 일간 단위 기준에 100만 주를 드디어 넘겨줍니다. 오래간만에. 충분히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만약에 이번 주에 시장이 좀 쉬어간다? 상관없어요. 그 다음 주에 거래가 이렇게 빵 하고 실려준다면 그 이상의 변동성 확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지금 뭐 수급도 어마어마하고요. 수급도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저 수급 범위도 이젠 다시 설정 기준 잡아주셔야 돼요. 수급 기존에 LG전자 수급도 저게 한 2.5% 3%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적지 않습니다. LG전자의 누적 수급 범위가 2.5% 3%다 적지 않아요. 욕심 같아서는 좀 이쁘게 잘려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안 이뻐서 어찌됐건 이렇게 이러한 변동성의 크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 기준이고 그림이 뭐 저기다가 뭐 일목균형을 띄우든 볼린저 밴드를 띄우든 휘황찬란하게 굳이 안 봐도 돼요. 윤정도 거는 깔끔해. 에? 그냥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그거 세 개야 끝. 뭐 그 이상 이하를 뭐 볼 필요 뭐 있어. 캔들 하나도 제대로 못 보시는데 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제대로 보시고 그러고 나서 그 모든 것의 기술적 분석은 수급 논리라고 그랬잖아요. 수급 논리 보시면 돼요. 수급 한번 보실래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작년 하반기 이후에 흐름을 놓고 봅시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하반기 이후에 외국 기관 수급으로 놓고 본다 할지라도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제 어차피 원고를 갖고 나갈 거니까 다 끊어 주셔야 돼. 다. 우리 누적 수급 범위 설정해서 보는 거 매집 단가 그런 기준에. 오늘 거는 빼야 되겠죠. 27일 것까지죠. 안 나오니까 다.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종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그리고 LG전자.
LG전자 시가총액이 6위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시가총액이 17위, 18위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17위를 다시 탈환했을 수 있어. 근데 그래봐야 또 우리의 포스코 케미칼의 시가총액을 탈환하는 거야. 그리고 현대로템이 짜증스럽게 굉장히 지금 크게 밀려 있는데 지금 4분기 이후에 누적 수급 최상위가 현대로템까지 이렇게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응? 오늘 짜증스럽게 뭐 말 같지도 않게 밀려 있는데 일단 오늘은 가져가면서 전략 기준을 설정하고요. 뭐 케빈 선생님처럼 단기 고점 형성된 자리에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기준도 설정할 수 있겠지만은 전체 전략에서는 그렇게 설정을 안 하고 추가 편입 대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멈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수급 범위 기준이 22년 10월 01일부터 23년 1월 27일까지 그렇게 해서의 수급 범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의 흐름을 1월부터 한번 또 잘라볼까요? 올 1월은 어떻게 되는지. 1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이닉스, 기아, 신한주주, 현대차, 삼성전기, LG전자 순위에 있죠, 역시나. 이게 우리 주력주예요. 조금 중간중간에 힘들고 버거운 흐름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의 주력주. 만약에 이제 매집이 단행되고 추춤거릴 때 주가가 많이 눌려지는 그 흐름도 연출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대처할 건지 서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감내해보고 4분기 이후 또 올 1월 이후에 가장 많이 매집돼 있는 종목 기준에 L전자가 그 순위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기준에서의 시가총액 순위 오늘 기준에서의 시가총액 순위, 그리고 오늘 기준의 시가총액 순위 보시면은 역시나 포스코 케미칼을 넘기지 못했네요, 아쉽게도. 근데 같은 자락이라서 뭐 아쉽게는 아니죠. 어차피 포스코 케미칼도 우리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부분에 17위, 18위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종목군이.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종목에서. 결론적으로 20위까지 이제 잘라서 좀 놓고 볼 건데, 우리 종목군들 위주에서의 매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이러한 거래 수반되고 또 메이저들의 매집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의 추세 강화라고 한다면 지금 고점 뚫었어요. 조금 더 움직이면 추가 편입 문자 사인 나갑니다. 그러니까 뚫고 올라설 것으로 보여지니까 사실 몸이 솔직히 저 굉장히 좀 안 좋다 그랬잖아요. 안 좋아요. 지금 식은땀 나. 힘들어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강도 부분을 보면서 녹화를 하는 거죠. 고점 못 뚫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녹화를 하겠어요. 거래대금은 아쉽게도 순위 안에는 못 들어와 있네요. 그래도 20위 안에는 아마 들어올 겁니다. 마감 때까지 해서 1,000억 이상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순위도 뭐 같은 우리 종목이긴 하지만 LG전자가 넘겨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LG그룹주들 자체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해석 설정 잡아가시고. 그렇죠. 케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 계좌는 있으시고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차익 실현하시고. 근데 뭐 시구는 싶어도 오늘 뭐 야간 방송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여간에 오늘 마감 이후에 현대로템만 잘 대처하면 될 것 같아요. 100만 주 물량 터지면서 고점 대비 12%나 끌고 내려간 좀 참혹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이럴 때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고 무조건적으로 가져갈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흐름 대처 보면서 꼭 잘라내야 된다면 잘라내는 기준까지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의 LG전자의 흐름이 너무너무 이쁜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고, 일본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뭐 11월 이후 또 12월 이후 뭐 1월 이후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위치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을 뭐 분봉으로 놓고 보는 것도 의미는 없죠. 결론적으로 LG전자의 추가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1% 등락 범위 기준 잡아서 저기 10만 1,500원, 10만 1,500원 그 위쪽으로 넘기면 오늘 기준에서도 편입.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내일 기준에 일단은 지금 20거래를 좀 넘기고 계속 가잖아요. 내일 기준에 10만 5천 원. 또 52주 고가 못 넘길 이유가 뭐 있어요, 얘가 지금. 못 넘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을 설정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아내겠습니다. 일단은 LG전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캔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사실 어디에서 캔들 교육을 5만 5천 원에 받으시겠어요? 깜짝 놀랐어. 기초교육 해드려라 그랬더니 우리 이다운 연구원님께서 기초교육이 아니라 이렇게 기초교육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실질적인 4대 천왕 캔들 기준의 교육을 설정을 잡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용철 연구원님께서 이번에 교육은 두 분 다 VOD 제작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가 이 설명을 듣긴 했는데 가급적이면 요 기준의 회사 CI 로고를 원본을 좀 쓰시는 게 회사 CI는 원본으로 가급적이면 쓰시는 걸로. 그리고 제가 3시간 교육을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1기 때, 2기 때, 3기 때까지는 거래대금, 거래량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 종목 교육, 그다음에 이제 캔들 교육 기준인데 4대 천왕 캔들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거기다가 변형형의 삼선전환도까지 이거 쉽지 않은 내용들인데 일단 카톡방 교육으로 진행을 해주실 거고 검색기 교육에서도 그냥 뭐 종목 검색기입니다. 그 개념이 아니라 보조지표 이용한 부분들 또 단타 검색기 설정하는 방법, 가치 투자 검색기 설정하는 방법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이것도 자기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안 해준다라고 하는 거를 억지로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7분 신청하셨을 거예요. 금요일날 오픈하고 나서 마케팅도 거의 뭐 하지도 않았을 텐데 결론적으로 오늘까지 기준에서 오늘까지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27분이니까 뭐 40분까지가 7만 7천 원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11,000원씩 올릴 거란 말이에요. 단가를 11,000원씩.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전화하시고 요 기간 동안에 교육받고 또 수익도 뭐 예제가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 캔들 기준에 이제 뭐 상승 잉태화 개념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발굴이 돼서 같이 동반적인 매매 기준이 잡혀준다면 뭐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서 수익 범위를 더 확대해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 이런 종목군들 다 좋은 건 알겠는데 편입은 잘하는데 차익 실현을 놓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에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셔가지고 함께 움직이셔서 수익 지금처럼 좋은 장이 솔직히 어딨어요. 오늘 좀 조정이 있고 우리도 이제 뭐 현대로템에서의 조정이 좀 확산돼 있긴 합니다만 지금의 기준의 시장 상황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 상황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함께 놓고 보면서 대처하는 걸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정회원님들 연장하셔야 될 분들도 전화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전체 시장 범위의 종목군들의 기준점들을 잡아